63세, 숫자만 들으면 할아버지 같아야 하는데 제 앞에 그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도 했는데 점심에 목공방에 갔을 때도 하고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고 이 나이에 부끄럽다고 머릿속으론 외치고 있었는데 제 몸은 정반대로 먼저 그 사람을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남편을 여의고 3년째 되던 어느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벽 4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3년째 이렇게 살다 보니 몸이 알아서 깨는 거였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불을 켰어요. 작은 원룸이라 금방 환해졌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머리를 묶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60세,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가 처졌지만 그래도 나이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빵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덩그러니 켜져 있고 가끔 청소차가 지나갈 뿐이었죠. 6월 초라 날씨는 선선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후덥지근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빵집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15년간 운영했던 아침 햇살 빵집이었어요. 작은 동네 빵집이지만 단골 손님들이 꽤 있었죠. 불을 켜니 익숙한 주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왼쪽 작업대였습니다. 남편이 늘 서서 빵 반죽을 하던 자리였거든요. 남편은 힘이 좋아서 큰 반죽을 주로 맡았어요. 저는 오른쪽에서 작은 빵과 페이스트리를 만들었고요.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 작업대를 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서 고개를 돌리곤 했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밀가루와 물, 이스트, 소금. 익숙한 재료들이었죠. 손으로 반죽을 치대면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농담을 하고 있을 텐데. 남편은 과묵한 편이었지만 새벽에는 유독 말이 많았거든요. 어젯밤 TV 프로그램 이야기도 하고 단골 손님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옛날 데이트했던 이야기도 꺼냈어요. 이제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방에는 반죽 치대는 소리만 들렸죠. 1시간 정도 지나자 첫 번째 반죽이 완성됐어요. 오븐을 예열하고 빵을 성형했습니다. 식빵,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 매일 만드는 종류였어요. 오전 7시, 첫 빵이 오븐에서 나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빵집을 가득 채웠어요. 이 냄새만큼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진열대에 빵을 올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는 손님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아이들 간식을 사러 온 엄마들, 산책 나온 어르신들. 손님을 맞이하면서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겉으로는 밝게 웃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오후 2시쯤 되면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었죠.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할 일도 별로 없고 생각만 많아졌거든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보험금이 조금 있긴 했지만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돈이 언제까지 버틸지 걱정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죠. 저녁 7시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빵은 할인 박스에 담아서 다음날 아침 일찍 오시는 분께 드리곤 했어요. 주방을 정리하고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더 외로웠어요. 원룸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도 여전히 어두운 느낌이었어요. 작은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을 꺼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서글픈 줄 몰랐어요. 예전엔 남편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거든요. 큰 대화는 없어도 누군가 맞은편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죠.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밥을 먹었죠. 삼키고 또 삼키고 그렇게 반 그릇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숟가락을 놓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죠. 남편아, 나 너무 외로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씻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 순간이 제일 무서웠어요. 빈 침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였어요. 베개도 그대로 두었는데 이제는 남편 냄새도 나지 않았죠. 손을 뻗어 그 베개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텅 비어 있었어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 생각이 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생각났고 이렇게 혼자 늙어가다 죽는 건가 싶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4시에 일어나 같은 하루를 반복했죠. 3년째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냥 소리가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TV를 켜놓곤 했거든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민준도 바쁠 텐데 자꾸 전화하면 귀찮아할 것 같았거든요.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도 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드릴게요라고 하더니 전화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건너편 아파트에는 불이 켜진 집들이 보였죠. 저마다 가족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웃고 떠들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겠죠. 저만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도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침대가 무서워서 침실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좁은 소파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다가 새벽에 또 일어났죠. 몸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팠어요. 나이가 느껴졌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또 빵집으로 향했어요. 같은 거리, 같은 가로등, 같은 고요함. 빵집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왼쪽 작업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그 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반죽을 시작하면서 생각했어요.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말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밤에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그런 사람이 정말로 나타나리라는 걸요. 그것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강렬하게요. 오전 7시 첫 빵이 구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손님을 맞이하며 웃었죠. 그때 한 남자분이 빵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분이었어요. 60대 초반쯤 보였죠. 단정한 차림새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식빵 하나 주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식빵을 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그분은 계산을 하고 나가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맛있겠네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문이 닫히고 그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그날 하루 종일 그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오늘도 맛있겠네요. 다음 날도 그분이 왔습니다. 같은 시간 오전 7시였어요. 문이 열리고 그분이 들어오셨죠. 어제 본 그 남자분이었습니다. 식빵 하나 주세요. 같은 목소리, 같은 주문이었어요. 저는 식빵을 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그분은 계산을 하시고 나가시면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맛있겠네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어요. 어제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단골 손님이 생긴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특별할 건 없었어요. 수요일도 같은 시간에 오셨습니다.
식빵 하나 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웃으며 봉투를 건넸어요. 그분도 미소를 지으시며 받으셨죠. 오늘도 맛있겠네요.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 내내 그분은 같은 시간에 오셨어요. 항상 식빵 하나만 사시고 항상 같은 인사를 하셨죠. 이상하게도 그 인사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빵을 굽다가도 시계를 봤어요. 7시가 되면 문 쪽을 힐끗 쳐다봤죠. 그분이 들어오시면 가슴이 조금 설렜습니다.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60세에 무슨 설렘이냐고 그냥 단골 손님일 뿐이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마음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분이 오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습니다. 7시 10분, 20분, 30분. 계속 문을 쳐다봤지만 그분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왠지 허전했습니다. 주말이라 좀 늦으시나. 혼자 생각하며 반죽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오전 8시쯤 되자 오븐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덜컹, 덜컹. 뭔가 걸리는 소리였어요. 온도도 제대로 오르지 않았죠. 빵을 구워야 하는데 오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황했어요. 아이고, 왜 이러지? 오븐 문을 열어보고 닫아보고 버튼을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뚝딱 고쳤을 텐데 저는 기계를 잘 몰랐거든요. 수리기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은 다른 곳 일정이 있어서 내일 오후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라니. 오늘 빵을 못 구우면 손님들께 드릴 게 없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분이었어요. 그 남자분이 들어오시면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괜찮아요. 어서 오세요.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븐 때문에 걱정이 컸거든요. 그분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순간 망설였습니다. 손님한테 속사정을 이야기해도 되나 싶었죠. 하지만 그분의 눈빛이 너무 진심 어려 보여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븐이 고장났어요. 수리기사님은 내일 오후에나 오신다고 하시고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깜짝 놀랐어요. 네, 고치실 수 있으세요? 목공방을 운영하는데 기계 다루는 건 좀 할 줄 압니다. 한번 봐드릴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얼떨떨하게 그분을 안내했죠. 오븐 앞에 서신 그분은 잠시 살펴보시더니 공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차에 공구함이 있어요. 잠깐만요. 그분이 나가셨다가 공구함을 들고 돌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능숙하게 오븐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셨죠. 큰 손이었습니다. 남편보다도 손이 컸어요. 그 손이 능숙하게 공구를 다루며 오븐 안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왠지 믿음이 갔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다 됐습니다. 모터 쪽 배선이 느슨해져 있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분이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븐 버튼을 눌러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온도도 잘 올라갔죠.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쩔 뻔했어요. 제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손을 닦으시며 괜찮다고 별것 아니라고 하셨어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게요. 제발이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니 그분이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저는 주방 한쪽 작은 테이블로 그분을 안내했어요. 커피를 내려 2잔을 들고 왔죠.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얼굴을 봤어요. 6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특히 눈빛이 따뜻했죠. 어딘가 외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도움이 돼서 다행입니다. 그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씀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혼자 운영하세요? 네. 원래는 남편과 함께 했는데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요. 말하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분의 표정도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가끔은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 낯선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절로 나왔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혼자 삽니다. 자식도 없고요. 그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분도 저처럼 외롭구나. 저처럼 밤마다 혼자 있는 게 무섭구나. 저처럼 말 상대가 그립구나.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혼자 사는 게 정말 힘들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특히 밤이 힘들어요. 혼자 저녁 먹고 혼자 TV 보고 있으면. 맞아요. 저도요. 밤에 원룸에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편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커피 한 잔이 비워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강태수라고 하셨어요. 63세였고 근처에서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신다고 했죠. 은퇴 후에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소일거리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나무를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태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됐어요. 저도 빵 반죽을 하고 있으면 그랬거든요. 저도 빵을 만들 때는 그래요.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잡생각이 좀 줄어들어요. 그렇죠.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태수 씨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8시 반이었어요. 아이고, 제가 시간을 너무 잡았네요.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태수 씨가 괜찮다고 손을 흔드셨어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좋은 대화 나눴습니다. 태수 씨가 일어서셨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죠. 주방을 나와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식빵값은 괜찮습니다. 5분 고쳐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그럼 안 되죠. 값은 제대로 내야죠. 태수 씨가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혹시 또 뭐 고장 나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 달려올게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강태수 목공방 나무향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도 있었죠. 감사합니다. 제가 명함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가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맛있겠네요. 똑같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그 말 속에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문이 닫히고 태수 씨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에 든 명함을 오래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손이 주머니로 가더라고요. 명함이 있는지 확인하게 됐죠. 그날 하루 종일 태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큰 손으로 오븐을 고치시던 모습,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하시던 모습, 혼자 사는 게 힘들죠라고 하시던 목소리. 저녁에 문을 닫고 집에 갔어요. 원룸에 들어가서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핸드폰에 번호를 저장했어요. 강태수 목공방이라고요. 그날 밤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침대는 비어 있었지만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웠어요. 누군가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거든요. 눈을 감았습니다. 태수 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들죠? 네, 정말 힘들어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혹시 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가끔 이야기나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 좀 덜 외로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친구 이상이 되리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오셨어요. 식빵을 사시고 오늘도 맛있겠네요 라고 인사하셨죠. 저도 웃으며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뜸해진 시간이었어요. 혼자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차려입으신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계셨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더니 나무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거 만들어 봤어요. 빵집에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나무 빵 바구니였어요. 크기도 딱 맞고 손잡이도 예뻤죠.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이렇게 정성 들여 뭔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만든 거예요. 태수 씨가 손을 흔드셨지만 얼굴이 조금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 씨가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같이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날씨도 좋고 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산책 제안이라니.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가고 싶은 마음과 조심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죠. 그게 망설였습니다. 태수 씨가 금방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아,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괜히 이상한 말씀 드렸네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사실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웠어요. 태수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혼자 걷기 심심해서요. 같이 걸으실 분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친구처럼요. 친구라는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정리하고 갈게요. 오후 4시였어요. 어차피 토요일 오후는 손님이 거의 없었죠. 문을 일찍 닫아도 괜찮았습니다. 서둘러 진열대를 정리하고 불을 껐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립스틱을 살짝 발랐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단정하게 하고 싶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수 씨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죠. 어디로 갈까요? 강변이 좋을 것 같아요. 산책로가 있거든요. 태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변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태수 씨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태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나 봐요. 요즘 밤에는 좀 시원한데 낮에는 더워요. 맞아요. 빵집도 오후 되면 덥더라고요. 사소한 대화였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강변 산책로에 도착했어요. 강물이 반짝거렸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몇몇 보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끔요. 혼자 생각 정리할 때 와요. 걷다 보면 마음이 좀 정리되더라고요. 저도 가끔 와요. 하지만 요즘엔 잘 안 왔어요. 혼자 걷기가 좀 그래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할 때도 있지만 외로울 때도 있죠. 맞아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어느 순간 침묵이 편해졌어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침묵이었죠. 강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주황빛 햇살이 강물을 비쳤습니다. 태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내가 이런 강변을 좋아했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태수 씨를 돌아봤어요. 그러셨어요?
네. 주말마다 같이 여기 왔었어요. 손잡고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태수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암이었어요. 6개월 투병하다가 갔죠. 마지막에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금도 가끔 꿈에 나와요. 건강했을 때 모습으로요. 꿈에서 깨면 옆이 비어 있고 그때 정말 외롭죠. 저도 알았습니다. 그 외로움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수 씨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갔어요. 아침에 빵집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말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믿기지가 않았죠. 갑작스러우면 더 힘들죠. 태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빵집에서 일하다가도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집에 가면 문 열고 들어올 것 같고 저도 그랬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거실에서 TV 보고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아는 그 외로움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죠. 특히 밤이 무서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혼자 침대에 누워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태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소파에서 자요. 침대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요. 저는 TV를 켜놓고 자요. 소리가 있어야 좀 덜 무섭거든요. 우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어요. 커피라도 마실까요? 태수 씨가 제안하셨습니다. 저도 좋다고 했죠. 근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자녀분은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수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가졌죠. 그래서 둘이서만 살았어요. 그러셨구나. 외롭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이었으니까요. 후회는 없어요. 태수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손녀도 하나 있고요. 그럼 자주 보시겠네요. 아니요. 요즘은 연락도 뜸해요. 바쁜가 봐요. 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섭섭했거든요. 아들이 가끔이라도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죠.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태수 씨가 위로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알아요. 그래도 가끔은 말을 멈췄습니다. 태수 씨가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려 주셨어요. 외로우시죠? 네.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외로워요. 태수 씨도 인정하셨어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넘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태수 씨도 시계를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네요. 저도요.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긴 대화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어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태수 씨가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멀지 않아요. 그래도요. 늦었는데. 결국 태수 씨가 제 원룸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이야기했어요. 태수 씨가 웃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걸을까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네. 태수 씨가 돌아서서 걸어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켰어요.
여전히 작은 원룸이었고 여전히 혼자였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태수 씨와 나눈 대화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분의 목소리, 외로워 보이던 눈빛, 손을 두드려 주시던 따뜻한 손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60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나? 남편한테 미안하지 않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친구로 지내는 거라면, 가끔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라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나란히 걸었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태수 씨와 3번 더 산책했습니다. 강변을 걷기도 하고 동네 뒷산 둘레길을 걷기도 했어요. 매번 대화가 편했습니다. 태수 씨는 과거 이야기도 해주시고 목공방 이야기도 해주셨죠. 저도 빵집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이야기를 꺼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었어요. 그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만 나눴죠. 그게 편했고 안전했습니다. 6월 말이 되자 장마가 시작됐어요. 매일 비가 내렸습니다. 때로는 보슬보슬, 때로는 세차게 쏟아졌죠. 빵집 손님도 줄었어요. 비 오는 날은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수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빵집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혼자 진열대를 닫고 있었죠. 밖에서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오늘 오전에 오셨어요. 평소처럼 식빵을 사시고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가셨죠. 오늘 비 오는데 조심하세요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도 들렸어요. 순식간에 폭우가 됐죠.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치고 있었어요.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황급히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 씨였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차에 두고 온 게 있어서 목공방에 갔다가 오는 길인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태수 씨가 난처하게 웃으셨어요. 잠깐만요. 수건 가져올게요. 서둘러 주방으로 달려가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태수 씨께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태수 씨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셨어요. 하지만 셔츠가 다 젖어서 금방 다시 물이 떨어졌죠. 옷이 다 젖으셨네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비 좀 그치면 갈게요. 태수 씨가 말씀하셨지만 밖은 여전히 폭우였어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이리 앉으세요. 커피라도 드릴게요. 주방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오셨어요. 제가 물을 흘리네요. 괜찮아요. 나중에 닦으면 되죠. 커피를 내렸습니다. 태수 씨께 드리고 저도 한 잔 마셨어요. 밖에서는 계속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태수 씨가 옆에 있던 가방을 열었어요. 사실 이걸 드리려고 했는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천으로 감싸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또 나무로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빵 진열 트레이였어요. 정성스럽게 깎고 다듬어서 만든 게 보였습니다. 크기도 딱 맞고 모서리도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었죠. 일주일 동안 만들었어요. 빵집에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태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트레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무결이 살아있었고 손맛이 느껴졌어요. 일주일 동안 정성 들여 만드신 게 느껴졌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요. 태수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일주일 동안 무언가를 만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았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태수 씨가 저를 보셨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죠.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태수 씨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지연 씨, 태수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저,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태수 씨가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지연 씨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자려고 누우면 지연 씨 목소리가 들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지연 씨를 만날 생각에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저도 그래요. 태수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으셨어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크고 단단한 손이었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태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남편한테 미안했지만 동시에 이 따뜻한 손을 놓고 싶지 않았죠. 싫으면 멈출게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싫지 않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울 뿐이에요. 저도 무서워요. 태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서로를 바라봤죠. 태수 씨가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있었어요. 태수 씨가 더 가까이 오시더니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셨습니다. 포옹이었어요. 3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체온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태수 씨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죠. 저도 태수 씨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외로웠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울던 밤들, 빈 침대, 텅 빈 저녁 식탁. 그 모든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연 씨, 태수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제가 지연 씨를 지켜드려도 될까요?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였습니다. 문 닫을 시간이었죠. 잠깐만요. 밖으로 나가 문에 오늘은 일찍 마감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걸고 문을 잠갔습니다.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 씨가 서 계셨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우리는 다시 마주 섰습니다. 태수 씨가 제 뺨을 쓰다듬으셨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시더니 제 이마에 입맞춤을 하셨어요. 가볍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습니다. 이어서 뺨에도 입맞춤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입술에 입맞춤을 하셨죠. 조심스럽고 천천히 제가 거부할 시간을 주면서요.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수 씨의 목을 감쌌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갈까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네. 태수 씨가 대답하셨어요. 제 원룸까지는 걸어서 15분이었어요. 우산을 함께 쓰고 걸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조금 잦아들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걸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작은 원룸이 환해졌죠. 옷이 다 젖으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수 씨의 셔츠는 여전히 축축했어요. 괜찮습니다. 감기 걸려요. 이거라도 갈아입으세요. 남편이 입던 옷이 아직 몇 벌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깨끗한 티셔츠를 꺼내드렸어요. 태수 씨가 젖은 셔츠를 벗으셨어요. 탄탄한 가슴이 보였습니다. 63세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체격이었어요. 목공일로 단련된 몸이었죠. 저도 모르게 쳐다봤습니다. 태수 씨가 제 시선을 느끼셨는지 천천히 티셔츠를 입으셨어요. 커피 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요.
태수 씨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오셨어요. 지연 씨, 네. 이제 돌아가야 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가지 마세요. 그 말이 신호였습니다. 태수 씨가 저를 다시 안아주셨어요. 이번에는 더 강하게요. 저도 태수 씨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향했어요. 함께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죠. 태수 씨가 제 손을 잡고 입맞춤을 했어요. 손등에, 손목에, 팔에. 조심스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죠. 괜찮으세요? 태수 씨가 물으셨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체온이었어요. 따뜻하고 뜨거웠습니다. 태수 씨의 숨소리가 들렸고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죠. 서로를 느꼈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새 함께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계속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저를 안고 있었어요. 저는 태수 씨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죠. 후회하세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대답했어요. 무서워요? 조금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도요. 후회는 없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 씨의 품에서 눈을 떴어요. 처음엔 꿈인가 싶었죠. 하지만 옆에서 태수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실이었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행복한 마음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남편한테 미안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편안한 아침을 맞이한 게 얼마만인지 몰랐죠. 태수 씨가 눈을 뜨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깊이 잔 것 같았어요. 아침 먹고 가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간단하게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죠. 마치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요. 빵집은 몇 시에 여세요? 8시요.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갈게요. 나중에 식빵 사러 갈게요. 태수 씨가 웃으셨어요. 평소처럼 빵집에 오시겠다는 거였죠. 네, 기다릴게요. 문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태수 씨가 가시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이러다가 남들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아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빵집 문을 열고 평소처럼 반죽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왼쪽 작업대가 예전처럼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8시가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죠. 8시 반쯤 태수 씨가 오셨습니다. 식빵 하나 주세요. 평소와 똑같은 주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맛있겠네요. 태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죠.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달랐습니다. 월요일 밤이었어요. 빵집 문을 닫고 집에 가려는데 태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씨,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망설였습니다. 하루 만에 또 만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갈게요. 태수 씨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2년 전 돌아가신 아내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태수 씨가 미리 정리를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태수 씨가 주방에서 음식을 가져오셨어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였죠. 간단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어요. 진심이었어요. 누군가 해준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죠. 다행이네요. 요리를 잘 못해서요. 충분히 맛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태수 씨가 설거지를 하시고 제가 닦았어요. 자연스러웠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태수 씨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연 씨, 네. 어제도 했는데.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수 씨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TV를 끄고 침실로 향했어요. 또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더 뜨거웠어요. 숨이 가빴고 온몸이 떨렸죠. 태수 씨의 체온이 느껴졌고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새 서로를 느꼈어요. 이렇게 즐길 줄은 몰랐습니다. 60세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요. 새벽에 잠들었습니다. 태수 씨 품에 안긴 채로요. 화요일도 수요일도 만났습니다. 빵집이 끝나면 태수 씨 집으로 갔어요. 때로는 제 집으로 태수 씨가 오셨죠. 매일 밤 함께 했습니다. 목요일 점심이었어요. 도시락을 싸서 태수 씨 목공방으로 갔습니다. 처음 가본 곳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태수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목공방은 나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톱밥이 바닥에 쌓여 있었고 각종 공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여기서 작업하세요? 네. 주문받은 것들 만들고 있어요. 작은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거기 테이블에 도시락을 펼쳤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고마워요. 맛있을 거예요.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밥과 계란말이였는데 태수 씨가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연 씨,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낮은데. 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목공방이었고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나간 사이였지만 그래도 낮이었거든요. 직원들 곧 돌아와요. 알아요. 하지만 태수 씨가 문을 잠그시고 블라인드를 내리셨어요. 저를 안아주셨죠. 안 돼요. 낮은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휴게실 소파에서 우리는 빠르게 진행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탄탄한 가슴이 느껴졌고 강한 팔이 저를 감쌌어요. 정말 대단하시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속궁합이 맞는 것 같았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게 더 짜릿했습니다. 낮부터 이러는 제 자신이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어요. 서둘러 옷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돌아오기 직전이었어요. 태수 씨와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었죠. 다음엔 집에서 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태수 씨가 웃으셨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을 태수 씨 집에서 보냈어요.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태수 씨가 자고 계셨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조용히 일어나려고 했는데 태수 씨가 눈을 뜨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돌아오니 태수 씨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침대에 다시 누웠죠. 어젯밤에도 했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너무 좋아서요. 태수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아침부터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하고 싶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밝은 빛 속에서 또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서로를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더 여유롭게요. 밤처럼 급하지 않았고 더 부드러웠어요.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아침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매일 만났고 매일 함께 했습니다. 태수 씨의 체력이 놀라웠어요. 6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만나도 되는 걸까? 남들이 알면 어떡하지? 너무 빠르게 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단골 손님인 순애 선생님이 빵집에 오셨어요. 65세인 순애 선생님은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였고 20년 넘게 빵집 단골이셨죠. 지연아. 네, 선생님. 요즘 얼굴이 확 달라졌는데? 순애 선생님이 예리한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래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살도 오른 것 같고 표정도 밝아졌어. 뭔가 좋은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순애 선생님은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혹시 남자 생겼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지연아, 너 20년 넘게 봤어. 표정만 봐도 알아. 요즘 너 눈빛이 달라. 순애 선생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정말 아니에요. 부인했지만 얼굴이 빨개지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좋은 일이라면 축하해.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순애 선생님이 빵을 사시고 나가셨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죠. 들킨 건가? 불안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태수 씨가 아니라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아, 왜 이 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민준은 평일 낮에는 회사에 있어야 했거든요. 회사 근처라서 잠깐 들렀어요. 민준이 빵을 고르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아니, 괜찮아. 손 좀 도와주는 사람 구하시는 게 어때요? 아직은 괜찮아.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순애 선생님에 이어 민준까지. 정말로 제 표정이 그렇게 달라진 걸까요? 아니야.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그럼 다행이고요. 그럼 저 가볼게요. 민준이 빵을 사들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표정이 달라진 게 보였어요. 눈빛이 밝아지고 뺨에 홍조가 돌았죠. 들키면 어떡하지? 특히 민준한테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수 씨였어요. 지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걱정은 걱정이고 마음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녁에 태수 씨를 만나러 갈 생각을 하니 벌써 설렜어요. 그날 밤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태수 씨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주말이라 손님이 평소보다 많았어요. 바쁘게 빵을 포장하고 계산하느라 정신없었죠. 오후 3시쯤 민준이 빵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민준아, 어서 와. 반가웠어요. 요즘 민준을 자주 보지 못했거든요. 손녀는 안 데리고 왔어? 애 엄마가 데리고 놀이터 갔어요. 민준이 빵을 고르면서 말했습니다. 앉아. 커피 줄게. 괜찮아요. 어머니 바쁘신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은 좀 뜸해. 주방 안쪽 작은 테이블로 민준을 안내했어요. 커피를 내려 2잔 들고 왔죠.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그냥 그래요. 바쁘죠 뭐. 민준이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짧게 대답하고 민준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정말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빵집 하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응, 익숙해졌어. 걱정 마.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평소처럼 인사하시며 들어오셨죠. 그런데 제 표정을 보시더니 잠시 멈칫하셨어요. 제가 손님과 이야기 중이라는 걸 아신 거죠. 어서 오세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태수 씨가 계산대로 오셨습니다. 민준이 뒤돌아보며 태수 씨를 봤어요. 식빵 하나 주세요. 네. 서둘러 식빵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테이프가 잘 붙지 않았어요. 태수 씨가 계산을 하셨습니다. 우리 눈이 잠깐 마주쳤죠. 태수 씨 눈에 걱정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태수 씨가 나가셨습니다. 다시 민준에게로 돌아왔어요. 민준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분 누구세요? 응, 단골 손님이야. 매일 오시는 분인가 봐요. 응, 아침마다 식빵 사러 오셔.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이상했어요. 뭐가? 그분 보시면서요. 뭔가 아는 사이 같은데. 민준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냥 단골 손님이야. 자주 오시니까 안면이 있는 거지. 정말요? 민준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민준은 눈치가 빨랐거든요. 그래. 왜 그러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민준의 표정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혹시 그분이랑? 뭐? 아무것도 아니라면 다행이에요. 민준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어요. 민준아, 정말 그냥 손님이야. 그럼 다행이고요. 민준이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저 가볼게요. 아내가 기다려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준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들킨 건가?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스스로를 달래며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일요일이었습니다. 빵집은 일요일에도 열었어요. 오전엔 손님이 많았죠. 태수 씨가 오셨습니다. 어제 그분이 아드님이세요?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혹시 눈치챈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불안했습니다. 태수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조심해야겠어요. 네. 짧게 대답하고 태수 씨는 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시간 되세요? 응. 왜? 지금 빵집 계세요? 잠깐 갈게요. 지금, 왜? 할 말이 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30분 후 민준이 도착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들어와. 민준을 주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무슨 일이니?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뭘? 어제 그분이요. 그냥 손님 맞아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저 바보 아니에요. 어머니 표정 보면 알아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분이랑 뭔가 있으시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목공방 하시는 분이야. 가끔 만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끔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친구처럼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것뿐이에요? 민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침묵이 답이었죠. 민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민준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3년이야. 벌써 3년이 지났어. 벌써라고요? 어머니한테는 3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신다고요? 민준아, 말 조심해.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편 죽고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 만난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생각 안 하세요? 엄마도 외로워. 엄마도 사람이야.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민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저도 화가 나서 그래요. 어머니가 이러실 줄 몰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더 듣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 돌아섰어요. 민준아, 그분이랑 그만 만나세요. 제발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민준이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 아버지한테 너무한 걸까?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한참을 울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태수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 씨? 태수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우세요? 아들이 알았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만 만나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 미안해요. 뭐가요? 잠시 만나지 말아요. 지연 씨, 아들이 너무 화났어요.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태수 씨가 한숨을 쉬셨어요. 알겠어요. 지연 씨가 힘드시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한 걸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나도 외로워.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랑받고 싶어.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 씨를 만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빵집에 오시지도 않았죠. 일부러 피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더 외로웠어요. 태수 씨를 알기 전보다도 더 외로웠죠. 한번 따뜻함을 느껴봤더니 이제 혼자 있는 게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빵을 굽다가도 눈물이 났어요. 저녁에 혼자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났죠. 침대에 누워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태수 씨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 큰 손, 저를 안아주던 포옹.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어요. 순애 선생님이 빵집에 오셨습니다. 지연아. 네, 선생님. 표정이 왜 그래?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밝더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슨 일 있어? 순애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어머, 왜 그래? 순애 선생님이 놀라서 주방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를 안아주셨죠. 무슨 일이야? 말해봐. 한참을 울다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태수 씨와 만난 것, 아들이 안 것, 헤어진 것. 순애 선생님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지연아. 네.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도 아들이 너무 화났어요.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어. 너도 내 인생이 있고. 하지만 남편은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순애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 눈치 보며 살 거야? 자식 눈치 보며 살 거야? 그래도 아들한테 미안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순애 선생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지연아, 내 인생은 아직 남았어. 60세야, 60세.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해. 그 시간을 혼자 외롭게 살 거야? 하지만 내가 행복해야 아들도 마음 편해. 내가 외롭게 늙어가는 걸 보는 게 아들한테 더 고통이야. 순애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생각해봐.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순애 선생님이 나가신 후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태수 씨였습니다. 태수 씨가 그리웠어요. 태수 씨와 함께 있고 싶었죠. 하지만 아들도 소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도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또 일주일이 더 지나 2주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태수 씨를 만나지 못했어요. 빵집에도 오시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죠. 제가 그렇게 부탁했으니까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빵을 굽다가도 눈물이 나고 손님을 맞이하다가도 가슴이 아팠어요. 밤이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태수 씨를 생각했죠. 보고 싶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였어요. 순애 선생님이 또 빵집에 오셨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죠. 지연아. 네, 선생님. 아직도 그 남자 안 만나? 네. 왜? 아들 때문에요. 언제까지 그럴 거야? 순애 선생님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지연아, 진짜 이러다가 평생 혼자 살 거야? 그래도 아들이, 자식이 뭐라고 하든 결국 너 인생은 너가 사는 거야. 순애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이에 사랑할 권리 없어? 우리도 외롭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게 이상해? 아니에요. 하지만이 뭐야? 내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해. 내가 이렇게 울면서 사는 게 아들한테 효도야? 순애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한테 진심을 말해봐.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민준이가 들어줄까요?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말해봐야 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포기하면 평생 후회해. 순애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연아, 용기 내. 내 행복을 위해서. 순애 선생님이 나가신 후 오래 생각했습니다. 맞아. 말을 해야 해. 내 마음을 이야기해야 해. 결심했어요. 저녁에 빵집 문을 닫고 민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야.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무슨 말씀이신데요? 전화로는 힘들 것 같아.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점심때 갈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빵집에 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들어와. 주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간단하게 김밥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둘 다 잘 먹지 못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먼저 물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민준아, 엄마 말 끝까지 들어줄 수 있니? 네. 엄마도 외로워.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서 빵 굽고 저녁에 혼자 밥 먹고 밤에 빈 침대에 누워 있으면 너무 무서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테는 아내가 있고 딸이 있잖니. 집에 가면 가족이 있어. 하지만 엄만 혼자야. 작은 원룸에서 혼자 자고 혼자 밥 먹고 말상대도 없어. 민준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태수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조금 덜 외로웠어. 누군가 엄마를 이해해주고 엄마 이야기를 들어주고 엄마를 안아줬어.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를 잊은 게 아니야. 아버지는 평생 엄마 마음속에 있어.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사랑받고 싶고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나이가 60살이야.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해. 그 시간을 혼자 외롭게 지내라는 거니? 어머니. 민준이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행복하면 안 될까? 엄마가 사랑받으면 안 될까? 그게 아니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뭐니? 저도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가 다른 분을 만나신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민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민준아,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전화라도 더 자주 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를 너무 혼자 두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아니야. 너도 바쁜 거 엄마가 알아. 어머니. 민준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분이 어머니를 정말 아껴주시나요? 응. 정말 잘해줘. 어머니가 행복하세요? 응. 그분과 있으면 행복해. 민준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뭐?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됩니다. 민준이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민준아. 제가 민준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준도 저를 안아줬어요. 행복하세요, 어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분 언제 한번 뵙고 싶어요. 정말? 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준이 나간 후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태수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2주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그리웠습니다. 태수 씨, 저예요. 지연 씨. 태수 씨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어요. 보고 싶어요. 저도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태수 씨 집으로 갈게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서둘러 빵집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태수 씨 집까지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주 만이었지만 정말 오래된 것 같았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태수 씨가 서 계셨죠. 지연 씨, 태수 씨.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아주었어요. 꽉 안았습니다. 2주 동안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태수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도 앉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 네. 정말 괜찮은 거죠? 아드님은? 네. 민준이가 축복해줬어요. 정말요? 네. 이제 눈치 안 봐도 돼요.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지연 씨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더라고요. 저도요. 우리는 다시 안아주었습니다. 태수 씨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고 키스를 하셨죠. 2주 만에 키스였습니다. 간절했고 뜨거웠어요. 지연 씨. 네. 침실로 갈까요? 네.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서로를 바라봤죠. 태수 씨가 제 옷을 천천히 벗겨주셨습니다. 저도 태수 씨 옷을 벗겼어요. 탄탄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2주 만에 보는 태수 씨 몸이었어요. 그리웠던 체온이었죠.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2주간의 그리움이 폭발했습니다. 태수 씨도 저도 급했어요. 뜨거웠고 간절했죠. 서로를 느꼈습니다. 한참 후 잠시 쉬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지연 씨. 네. 저녁 먹고 또 해도 될까요? 웃음이 났어요. 네.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수 씨가 미리 준비해 두신 찌개와 반찬이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너무 좋았어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죠. 태수 씨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지연 씨. 또요? 네. 오늘만 벌써 2번째인데. 보고 싶었어요. 2주 동안. 태수 씨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다시 침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시작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죠. 태수 씨가 제 몸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이 깊숙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젖어 있었죠. 제 몸이 태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탄탄한 가슴이 느껴졌어요.
묵직하고 딱딱했습니다. 크기에 놀랐죠. 2주 만이라 더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63세 맞나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네. 태수 씨가 웃으셨어요. 밤새 계속됐습니다. 숨이 가빴고 뜨거웠어요. 서로를 완전히 느꼈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2주간의 그리움을 채우듯 계속 이어졌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태수 씨 품에 안긴 채로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수 씨가 옆에서 자고 계셨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눈치 안 봐도 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태수 씨가 눈을 뜨셨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지연 씨. 우리는 웃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같이 살면 안 될까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정식으로 재혼하는 건 아니어도 서로 집을 오가며 함께 지내면 어떨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정말요? 네. 저도 태수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태수 씨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태수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아침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너무 소중했죠. 빵집 가야 돼요. 저도 목공방 가야 해요. 저녁에 또 만날까요? 네. 문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빵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가슴이 설렜습니다. 6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사랑이었죠.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행복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8시였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태수 씨가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연 씨. 네. 태수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점심에 목공방에 들렀을 때도 했는데,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놀랍긴 했지만 싫지 않았죠. 오늘도 그러실 거예요?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안 될까요? 괜찮아요. 태수 씨가 저를 안아 침실로 향했어요. 침대에 함께 누웠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손길이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서로를 느꼈어요. 여전히 뜨거웠지만 이젠 편안함도 함께 느껴졌죠. 밤새는 아니었어요. 1시간쯤 후 서로 안고 잠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됐어요. 아침 5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태수 씨는 아직 자고 계셨죠.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간단히 씻고 빵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제 원룸에서 잔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태수 씨 집에서 잤고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냈어요. 정식으로 재혼하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었죠. 이게 우리한테 맞았어요. 빵집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주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왼쪽 작업대도 보였죠.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와 함께 살 수 있었죠. 남편을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은 인생을 살기로 한 거예요.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밀가루를 치대면서 생각했어요. 3년 전 이맘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웠는데 지금은 달랐죠. 고마워요, 태수 씨.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첫 빵이 구워졌어요. 문을 열었죠. 7시 반쯤 태수 씨가 오셨습니다. 식빵 하나 주세요. 여전히 같은 주문이었어요. 네, 여기요. 빵을 건넸습니다. 우리 손이 잠깐 스쳤죠. 오늘도 맛있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평소처럼 주고받는 인사였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어요. 서로를 아는 사이니까요. 태수 씨가 나가시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애 선생님이 오셨어요. 지연아. 네, 언니.
이제는 순애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더 가까워졌거든요. 요즘 어때?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표정 봐라. 완전히 달라졌어. 순애 언니가 웃으셨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용기 주셔서. 무슨 소리야? 너가 용감했지. 순애 언니가 빵을 사시고 나가셨어요. 오후 3시쯤 민준이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민준아, 어서 와. 우리 예진이도 왔네. 7살 손녀 예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그래, 우리 예진이. 빵 먹을래? 네. 예진이에게 단팥빵을 하나 줬어요. 예진이가 맛있게 먹었죠. 할머니, 응? 할머니 남자친구 있어요? 예진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당황했어요. 예진아, 뭐? 학교에서 지호 할머니도 남자친구 있대. 저는 웃었습니다. 응, 할머니한테 좋은 분이 계셔. 진짜? 나도 만날 수 있어요? 나중에 할머니가 소개시켜 줄게. 예진이가 좋아했어요. 민준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사실인걸.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민준이 웃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눈빛이었죠. 그분 언제 한번 정식으로 소개해주세요. 식사라도 같이 해요. 그럴까? 태수 씨한테 말해볼게. 네. 기다릴게요. 민준 가족이 나간 후 혼자 웃었어요. 손녀까지 축복해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녁 7시에 문을 닫았어요. 오늘은 태수 씨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태수 씨가 저녁을 준비한다고 하셨거든요. 태수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수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죠. 뭐 만드셨어요?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이요. 와, 정말 맛있겠어요.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 함께 산 부부처럼요. 오늘 민준이가 왔어요. 그래요? 예진이도 같이 왔는데 할머니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태수 씨가 웃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있다고 했죠. 나중에 소개시켜준다고 했어요. 저도 아드님 가족분들 뵙고 싶어요. 민준이도 태수 씨 만나고 싶대요. 다음에 같이 식사해요. 좋아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태수 씨가 닦고 제가 정리했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서로만 봤죠. 지연 씨, 네. 오늘도 그러실래요? 태수 씨가 웃으며 물으셨어요. 언제 어디서나 그러시네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연 씨가 좋아서요. 저도 좋아요. 침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손길이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됐죠. 서로를 느꼈습니다. 여전히 뜨거웠고 여전히 행복했어요. 서로 안고 잠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일상이 제게 당연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였어요. 눈을 떴습니다. 태수 씨 집 침실이었죠.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거실로 나와 간단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먼저 가요. 저녁에 또 봐요. 사랑해요.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어요. 3년 전처럼 혼자 걷고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랐죠. 누군가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빵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반죽을 시작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일출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주황빛 햇살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3년 전 이맘때는 이 시간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혼자 빵을 굽고 혼자 하루를 시작하는 게 지옥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시간이 감사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잃고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롭고 무섭고 슬펐죠. 하지만 견뎠고 용기를 냈고 새로운 사랑을 만났어요. 60세에 시작한 사랑이었습니다.
늦었나요? 아니에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사랑은 나이가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죠. 아침에 빵 사러 갈게요. 사랑해요. 미소가 나왔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저도 사랑해요. 답장을 보내고 반죽을 계속했어요. 첫 번째 빵이 완성되어 오븐에 들어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빵집을 가득 채웠죠.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창밖의 일출을 다시 봤습니다. 햇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이렇게 제 황혼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슬퍼도 괜찮아요. 그건 당연한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60세든 70세든 우리는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죽은 사람을 잊는 게 아니에요.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걱정되나요? 진심으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자식들에게도 행복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렵나요? 우리 나이에는 남의 시선보다 우리의 행복이 중요해요. 저는 60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가 됐어요. 첫 빵이 구워져 나왔습니다. 진열대에 올려놓고 문을 열었죠. 7시 반쯤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 씨였어요. 식빵 하나 주세요. 여전히 같은 주문이었죠. 빵 봉투를 건넸습니다. 우리 손이 마주쳤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맛있겠네요. 태수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빵집을 가득 채웠어요.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행복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